자, 이번에는 건강 히어로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을 만나보는 건강한 참견 코너입니다. 오늘은 유인경 씨가 준비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오늘은 사연자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진짜요? 진짜요? 네, 오늘은 저와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이 저희 엄마시고요. 예.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네. 저희 엄마는 제 눈엔 그랬겠지만 정말 완벽에 가까운 현모양처였어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내조는 물론 자식 교육에도 열정적인 분이었고요. 오빠들 다 명문학교 나왔거든요. 박사도 따고. 저는 막내딸이라서 더 귀여움을 독차지했답니다. 엄마는 제 상담자이자 후원자였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었어요. 내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남편 사업 실패로 제가 친정 엄마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엄마가 자꾸만 온 집안을 뒤지는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너무 뒤지시는 거예요. 워낙 총기가 좋았던 분이라서 70이 가까이 되시니까 그런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투까지 어눌해지는 겁니다. 놀란 마음에 그 찾은 병원에서 엄마가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미 이른이란 나이에 병세도 깊어져서 별다른 치료가 없었고 그렇게 엄마와의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엄마는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셨어요. 일단 거울 속의 자신 모습을 못 알아보시고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셨고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은 집을 나가서 하룻밤 실종이 되시기도 했고요. 대소변도 결국엔 이제 가리지 못하게 되셨고 음식을 씹는 일조차 어려워서 유동식으로 끼니를 대신했어야만 됐어요. 그 멋졌던 엄마가 허물어지고 존엄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와의 그 시간에 감사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막내 딸인 제가 유일하게 그 기간이 엄마를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해마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받는 엄마가 제 곁에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견딘 엄마는 만 7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잊었고 잃었음에도 저한테 고마워, 딸. 고맙다라는 말을 남겨주셨어요. 그 덕분에 긴 간병 시간은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매 가족을 지키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기억은 잃었어도 우리의 사랑은 분명 느끼고 계신다고 믿어요. 제 표정만 보고도 그러셨거든요.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 숙연해지네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그 10년 동안 이렇게 어머니 모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그 시간이 굉장히 또 소중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어머니와 추억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24시간 간병하는 게 아니고요. 저 신문사를 다녔거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 이제 가사 도우미 분이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아니고요. 이게 기본 성격이 변하시는 치매가 아니라 아주 착한 치매셨어요. 그래서 늘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리고 샤워 시켜드리고 뭐 그거 하는 정도였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장 무너진 일을 굉장히 많았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병원에 요양병원에 못 모신 건
제가 신문사와 집과 요양병원 세 군데를 돌아다닐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더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엄마 늘 계시던 집에서 늘 보던 저와 제 딸까지 그렇게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효녀가 아니고요. 불효녀예요. 왜요? 아니 결혼했다 돌아갔기 때문에 남편도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에 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왜? 뭐 이런 거 있잖아. 망해서 돌아오다니. 그렇죠. 그리고 이 엄마가 저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오면 왔냐고 그러고 안아주시고 그것만으로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오빠들한테 다 나눠갔던 사랑은 독차지하는 것 같은. 저도 참 부모님 생각하면 더 못해드린 게 아쉽고 또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한데 글쎄요. 돌아가시면서 제일 후회됐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엄마랑 저랑 생크림 케이크를 저 좋아했는데 네. 효도한다고 제가 퇴근길마다 생크림 생크림 케이크.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나눠 먹었어요. 근데 혈관성 치매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한테 최악의 선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뒤져보고 그럴 텐데 정말 지레짐작으로 불효를 했구나 뭐 이 생각을 해요. 예. 혼자서 10년을 돌본다는 게 물론 같이 하셨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시 비슷한 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행동하실까요? 그럼요. 저는 저희 엄마 제 인생 최초의 축복은 우리 엄마를 엄마로 만났다는 거고요. 마지막 축복은 제 딸을 딸로 가졌는데 물고기. 세트로 손자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사랑의 100분의 1도 못 보답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병원에 모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이렇게 편안한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모든 게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고 후회가 안 남을 수는 없거든요. 아마 병원에 모셨으면 그때 왜 내가 병원에 모셨을까 아마도 후회했을 것이고 아마도 맞아요. 모든 거 후회는 남을 네네네. 텐데 네. 그래도 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 치매 진단 받기 전에 그 이상 행동 좀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렇게 뭔가를 찾아주시고 온 집안 서랍을 다 주시고 약간 또 의심도 하시고 여기 뭐 통장이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어느 날은 보니까 이렇게 이태리 타월이라 그러죠. 때밀이 수건 그게 온 가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에 좀 꽂히시는 게 있는 것 같고 일본에 이제 친구분들하고 여행을 가셨는데 나중에 여행 가방 열다 보니까 호텔 열쇠를 엄마가 2개나 챙겨 오셨어요. 그런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마 좀 이상해지셨구나. 선생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유인경 씨 사연을 듣고 혹시 나도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일반적인 치매 환자들의 특징인지도 좀 궁금해요. 네, 유인경 씨가 말씀해주신 어머니의 행동들이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치매 환자분들에게 나타나는 좀 전형적인 특징들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렇게 하나에 딱 꽂히는 반복 행동. 아까 네. 보니까 막 가방에다 막 물건 넣고 하시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극심한 이 불안감을 뭔가 이렇게 막 해소하려고 치매 초기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고요. 두 번째 이제 판단력 저하로 인한 인지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은 호텔 열쇠를 내 물건으로 착각해서 갖고 온다든지 뭐 마트에서 남의 장바구니를 갖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거 내 거의 소유권도 이게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이 가장 좀 위험한데요. 바로 이제 실종이에요. 그러니까 치매가 진행이 되면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지워지게 되고 이게 점점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만 남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남의 집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내 진짜 집, 즉 어린 시절 살던 뭐 고향 시절의 집을 가야겠다면서 무작정 이제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시게 됩니다.